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구 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아무래도 밤 늦게 또 영상 촬영을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많이 잠긴 것 같습니다. 저도 촬영이 끝나자마자 바로 집에 가서 좀 잠을 청하고 싶고 굉장히 졸린 것 같은데요. 일단 어제 방송에서도 언급드린 것 같이 오늘 뭐 시골에서 어머님이 올라오시는 일정이 있어서 어머님 이제 기차 타고 내려가시는 것까지 보고 사무실에 왔더니 벌써 시간이 10시를 훌쩍 넘고 11시가 다 되는 시점에서 이제 시장을 좀 정리 좀 하고 보다 보니 이제서야 영상을 좀 찍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심플하게 중요한 내용들만 좀 다루고 간단하게 마감을 해볼까 하는데요. 자, 그럼 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대한고래 프로젝트 조정을 기다리며 미 증시 경제 하향 시그널에 국제금리가 하락하고 있다. 알테오젠 신고가 속 제약바이오 추가 강세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삼성전자로 향한 젠슨 황의 다시 한 번의 발언이 이번 대만 컨퍼런스에서 나왔다라는 점이 내일 국내 증시에 굉장히 큰 또 수급적인 요인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최근 어제죠. 윤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이 대한고래 프로젝트 긴급 브리핑 속에서 관련주들이 대거 상한가를 갔었는데 오늘 장 전에 사실 이번 프로젝트의 시발점이 됐던 미국 탐사 시추 관련 회사의 이 고문이 한국을 방문할 것이다라는 속보 기사, 단독 기사가 좀 나오면서 아침부터 이 관련된 종목군들의 갭이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됐어요. 그만큼 시장의 기대감이 큰 상태에서 이런 아침에 장전에 나왔던 그 기사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더 임팩트를 주면서 뭐 동양철관이 점상이 나와버렸고 화성밸브도 거의 점상의 상한가에 들어가고 나머지 종목군들도 오늘 엄청난 폭등 랠리를 좀 보여줬는데요. 과거 이제 이 남북기업주를 좀 보는 그런 느낌도 좀 들고 얼마 전에 발생했던 초전도체 관련된 현상도 보여집니다. 말 그대로 이 꿈의 크기를 보고 시장 참여자들은 베팅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종목군들의 변동성은 극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생각을 하면 첫 번째 강한 상승 이후 첫 조정 강한 첫 조정은 충분히 공략해 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당연히 저도 어제 같은 경우에 2035년이라는 그리고 20%라는 내용을 보고 긴가민가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다시 한번 느끼지만 주식은 긴가민가 할 때 아니다 싶을 때 더 급등하고 모든 게 확실해졌을 때 급락하는 형상을 보이는 게 이 주식의 이 생리이며 돌아가는 메커니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러한 의미를 잘 다시 한번 되새겨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 미국 시장 국내 증시부터 보고 좀 넘어갈게요. 오늘 국내 증시는 뭐 코스피는 소폭 뭐 0.7% 정도 하락을 하고 코스닥은 장중 한때 1%까지 상승을 했었는데 사실 오후장에 이제 뭐 북한 관련된 정부에서 군사 관련된 행동을 복원한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장막판에 종목군들이 좀 빠지는 흐름으로 좀 전개가 되었는데요. 사실 오늘 지수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하락 종목 수는 하루 종일 많았던 상태에서 장막판에 틈에 비슷하게 또 시장이 나오다 보니까 하락 종목 수가 좀 많이 있는 상태에서 마감됐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요. 명확하게 코스닥 150 업종이 1.33%가 상승을 했고 장중에 1.5%가 좀 넘었었으니까 거의 코스닥 150, 즉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지수를 끄집어 올렸다. 즉 핵심적인 종목군들과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지수를 견인했는데 올해 지금 3거래일 정도 2차 전지가 바닥권에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총이 큰 2차 전지가 올라오고 제약바이오가 올라갔기 때문에 지수적으로 좋았는데 그 외에 수많은 반도체, IT 이쪽 섹터가 빠지고 또
화장품 섹터가 단기에 많이 오른 데에 따른 부담감이 지수를 많이 끄집어 내렸는데요. 뭐 여기에 이제 시장에서는 이유를 뭐 단기 운송비 급등에 따른 이 우려로 말을 하는데요. 사실 이 운송비라는 게요, 컨테이너 운임이요, 뭐 비쌀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크게 포션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무역을 해보면서 알지만은 그렇게까지 많은 포션을 차지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정이 좀 이쁘게 나온다면 이쪽도 좀 볼만하다. 라는 생각으로 좀 봐볼 것 같습니다. 지수는 뭐 잠깐 보면은 사실 지수는 이게 뭐 돌파를 했다 안 했다를 논하기는 어렵죠. 여기서 쌍바닥을 그려놓고 일단은 지지를 하고 있는데 이 의미 있는 추세선을 이번에는 깼지 않습니까? 깨고 여기에서 계속 저항을 맞는데요. 이 구간을 다시 깨고 내려오는지 이거를 잘 지켜보고 싶다라는 게 개인적인 관점입니다. 그래서 저도 최근에 같은 경우에는 매매를 극도로 많이 줄인 상태에서 비중을 굉장히 좀 적게 대응을 하고 있고요. 사실 어제 같은 날 이 영일만 관련해서 종목군들이 그렇게 많이 일순간에 상한가를 갔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시장의 기대감을 엄청 증폭시켰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상기해보고, 특히 한국가스공사를 상한가를 만들 정도로 시장에서 이 테마에 대한 관심이 뜨겁구나라는 거를 일단은 느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주종시 이쪽은 어찌되었던 대장주급들 잘 추려서 봐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피 기준에서는 지금 삼성전자가 올랐고 오늘 삼성전자가 상승하다가 0.5% 밀렸는데, 엔비디아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시간에 때 보니까 뭐 장중에 4%대까지 올랐다가 좀 밀렸더라고요. 2점 몇 프로로. 삼성전자가 시간 외에 그 정도 오르는 거는 굉장히 흔하지 않는 일입니다. 굉장히 흔하지 않은 일이 일단은 발생을 했고요. 이러한 삼성전자 내일 아침에 갭 뜨고 뭐 좀 밀렸다가 다시 올라올 때 프로그램 수급이 대량으로 유입이 된다면 아마 삼성전자를 매수를 해서 좀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시장은 조금 부담되는 게 이 국내는 신용 잔고가 계속 늘어난다라는 건 여전히 부담이 되고요. 지금 미국의 국채 금리를 보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어요. 얼마 전에 4.6을 찍었던 국채 금리가 다시금 빠져서 4.35까지 내려왔고, 2년물은 5를 찍었는데 4.7이니까 6월에, 그러니까 9월이나 11월에 할 것 같은 금리 인하가 뭐 빠르면 9월 달에도 할 수 있겠어라는 기대감이 좀 살아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오늘 졸트 보고서, 즉 고용 보고서가 나왔는데 고용도 꺾여 버렸고 제조업도 꺾여 버렸고 뭐 임금, 소비 전부 다 지금 모든 게 꺾여 버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일부 작용을 해주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S&P 500 기준에서 보면은 최근에 계속 강세를 보였던 이 에너지, 유틸리티 계열이 어제, 오늘 연이틀 좀 빠지는 것 같고요. 이쪽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튼이죠. 이튼이라는 종목이 연이틀 좀 빠지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 정도로 봐야 되고, 국내에서도 이런 테마주, 강력한 테마가 발생을 하면서 자금이 지금 한쪽으로 쏠리면서 여타 그간의 테마로 움직였던 종목들이 일제히 좀 급락을 하는 현상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빠르게 보고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 최근 경제 지표 지속적으로 발표되는 가운데 뭐 이런 내용들은 그냥 보시고요. 오늘 시간이 늦었으니까 뭐 주가로 본다면 엔비디아 필투, 뭐 노보노, 일라일릴리 제하면 나머지 종목군들이 최근에 계속 조정 보인다. 그리고 금요일날 MSCI 지수 리밸런싱 이후 코스닥이 3거래일 연속 상승했는데 알테오진이죠. 그리고 뭐 오늘도 엔캠, HAD, 현대일렉 전부 다 이번에 폐입된 종목군들 수급이 굉장히 양호한 상태에서 다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 속에 2차 전지가 지수를 끄집어 올랐는데, 저도 아침에 잠깐 좀 봤던 알테오진 내용을 다시 한번 귀가해서 다시 재체크했는데 결국은 그건 것 같습니다. 보통 SJ형,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파이프라인이라고 해야 되나, 파이프라인이 아니라 기전이 있겠죠. 여러 가지 기전이 있는데 키트로드에서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걸로 삼성을 통과했는데 다른 쪽에 이제 다른 적응증에 사용하는 것까지 SC 제형으로 전환하는 거를 또 임상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냐 아니냐
아까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받지 않아도 된다. 즉 한 번만 성공하면은 나머지 모든 적응 중에 그냥 사용해서 바로 시판하면 된다, 쓰면 된다. 즉 이 말은 뭐냐면 이 알테오젠의 SC 전환의 속도가 굉장히 빠를 수 있다. 그러니까 키트로다의 이 SC로 전환을 하는 게 굉장히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좋은 내용이 발표가 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로 인해서 오늘 뭐 20만 원을 아침부터 돌파를 하더니 장중에 거의 23만 8천원까지 올라갔으니까 거의 18% 급등을 했죠. 코스닥 시총 2위인 에코프로와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내일 시간에 좀 밀렸는데 좀 빠지더라도 다시 끄집어 올라오는 흐름이 진행이 될 것이다. 계속 강세를 웬만하면 유지하지 않을까. 그리고 알테오젠 블록데이 했던 그 구간을 넘었기 때문에 의미 있는 구간도 다 돌파가 나온 상태다 정도로 보면서 내일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의 영일만 140억 배럴 이슈가 주식 시장을 강타하고 있는데요. 처음 기사를 보면서 사실 2035년 키워드를 너무 생각하다 보니까 적정 매매를 못해서 금일은 그냥 관망했는데요. 이게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시나리오를 세워가면서 첫 조정이 강하게 나온다면 대장주 위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실 그래요. 되던 안 되던 주식이라는 게 그냥 기대감이기 때문에 과거 남북경협이나 초전도체나 다 똑같습니다. 그냥 기대감, 이슈가 살아있을 수 있냐 없냐, 추가적인 재료를 제공할 수 있을까 없을까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철저하게 트레이딩 관점에서 봐야 되겠다 싶고요. 내일은 3일 급등한 자리라 대장으로 치고 가는 종목들도 큰 변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간 점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안 터졌고 거래대금이 터진다면 내일 위에서 거래대금을 터트릴 가능성이 높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최소 1,500억 이상 터져준다면은 장중에 뭐 트레이딩은 해볼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순차적으로 이 상승률이 좀 떨어지는 애들은 안 봐야죠. 안 보고 철저하게 다음에 조정을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서 대응 전략을 세워보는 게 좋겠다. 대응 전략을 세워보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즉 추격 매수는 비추다라는 말이고요. 어차피 분명히 종목군들 순간 급락이든 뭐든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러한 강력한 테마 등장에 기존 실적주와 테마주로 움직였던 원전, SOFC 등 테마 계열은 어제 오늘 완전히 깨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대로 테마의 풍선 효과로 인한 흐름이 발생한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0일 만에 수급이 빠져나와야 순환된다고 보이고 그 이후 시소 양상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을 고려해 봐야 될 것 같네요. 제약바이오 섹터의 알테오젠 신고가 수급 다 좋습니다. 금일 1조 거래대금 시간의 하락에 의한 개파락 이후 눌림이 나올지 저는 지켜볼 생각이고요. 완전 트레이딩이죠. 뭐 오늘 어느 구간에서 돌파를 했는지 신고가 기존 고점이 어딘지 뭐 이 정도 체크해놓고 좀 보면 될 것 같고 내용은 괜찮습니다. 그 밖에 이제 오스코텍이라든지 ST팜도 조만간 제론의 이 FDA 승인을 앞두고 있는데 얘도 기본적으로 이제 기대감이 많은 종목이라 이번에 소폭 밀린다면 관심 있게 좀 보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자, 내일 아마 젠슨 황의 삼성전자 모든 테스트를 다 통과했다 쓸 것이다 이 기사가 나오면서 삼성전자가 콜 테스트 실패한 거 아니냐로 급락을 했었죠. 이거를 판을 뒤집어 버리는 기사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에게 다시 한번 기대감이 열려 있는 내용입니다. 일단 시간에 삼성전자가 좀 오른 상태라 아마 시가 뭐 3에서 4% 정도, 3% 정도, 4% 정도 출발한 이후에 물량 소화하고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왜? 엔비디아 이슈만 나왔다면 삼성전자가 6에서 7%의 급등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고요. DI가 시간의 상한가인데 시가부터 좀 올려치는지 이것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이제 뭐 이오 테크닉스라든지 종목군들이 있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대장주 하나 쏠리고 삼성전자 하나 쏠리고 이렇게 딱 두 종목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예상이 되고,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빠져 있지만은 지금 삼성전자의 시한 펩 가동률이 100%까지 올라갔다라는 내용은 사실 전혀 나쁜 내용이 아닌데, 오늘 저도 개인적으로 매매를 했던 종목이긴 한데 사실은 약수익에 그냥 청산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거는 이따 한번 봐보고요. 한양 디지텍이라는 종목인데 음, 내일 바닥 잡는지 체크를 하고 다시 한번 봐볼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화장품 관련해서는 이제 영일만 이슈에서 일단은 빠졌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실적주들이라 조정을 이쁘게만 받아준다면 충분히 메리트 있고 볼만한 섹터다 라고 보여지고요. 전력, 인프라, 원전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일단 미국에서 이튼, 그 밖에 뭐 비스트라 에너지, 뭐, 뭐 등등 관련 종목군들이 좀 빠지니까 국내도 추가적으로 더 조정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기다리는 조정이고 예쁜 조정이 나온다면 이쪽도 계속 체크하고 볼 수 있겠죠. 결국은 계속 실적이 나올 텐데 이게 이 실적에 지금 주가가 어디까지 반영을 했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조정을 충분히 받는다면 계속 관심 있게 봐볼 것 같고요. 사실 여러분들 데이터 센터 투자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계속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종목군들 계속 물건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아직 꺾이지는 않았다. 투자는 이렇게 보는 게 현명합니다. 원전 섹터가 오늘 장 초반에 투자 에너빌리티 시가 개파락 이후에 지난번에 1조 5천억이 터졌던 이 강력한 이 기준봉의 하단을 이탈하는 정도의 강력한 하락이 나와버렸는데요. 내일 만약에 추가 하락을 한다면 도치성 그리고 다시 반등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원전 쪽 봐야 될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워낙에 지금 저도 오늘 종배를 조금 조심하고 일정주 쪽을 좀 보려고 했던 종목군들이 있었는데 포기를 한 게 하나의 또 영일만이라는 수급 블랙홀이 시장에 나타났기 때문에 이로 인한 이 우려를 약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쪽은 조금 최대한 보조를 보되 반등 시 일정 부분 좀 대응을 하는 전략으로 선회를 해볼 계획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이번 지수 하락에 시총 상위 쪽이 쭉 밀리면서 많이 내려왔다가 거래대금이 조금만 실렸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아직 거래대금 없이 일단 반등은 해줬다. 뭐 그중에 뭐 PNT, 솔브렌 홀딩스, 중앙 첨단 소재, 엔캠 뭐 이게 이제 원티어 종목군들이라고 하면은 뭐 이제 시총 상위 종목군들은 제가 볼 때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냐 생각이 드네요. 자, 종목군들 빨리 보고 넘어갈게요. 시간 외에서는 특별하게 뭐 종목은 없고 일단 뭐 DI 상한가 들어갔다. 그다음에 STX 운임 상승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어제 운봉에 오늘 돛지를 좀 그리면서 장 막판에 시간의 상승을 좀 암시하는 흐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가스공사가 거래대금을 1조 5천억을 터놨기 때문에 어찌 됐든 그냥 곱게는 못 죽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내일 좀 눌림해서 한번 봐볼 것 같고, 내일 같은 경우에는 동양철관 점상 이후에 흐름 어떻게 가는지, 즉 점상하고 올라갔다가 급락을 강하게 맞고 가는 흐름이 저는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소한 거래대금 1000억 이상 1500억 이상 만들어줘야, 왜 올라갈 때 거래대금 없이 올라갔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좀 나와줘야 되지 않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해봅니다. 좌우전 1등은 중요하니까요. 자, 지수는 아까 봤고 먼저 삼성전자부터 좀 보면요, 그냥 간단하게 삼성전자 엔비디아 이슈가 나왔을 때 보통 6% 나왔을 때 5.6%, 뭐 이때는 시가갭 1.2에서 좀 밀렸다가 올라갔다, 1.2에서 한 몇백원 밀렸다 올라왔다, 올라가게 되면 현재 이런 구간의 저항인데 아마 갭이 여기서 뜨겠죠. 시간에가 77,100원이니까 77,100원 언저리 저항에서 출발을 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뭐 이럴 수도 있고요.
여기 이제 저항 구간이 있고 여기 갭 구간이 있으니까 아침에 떴다가 살짝 밀리고 바로 올라가는 흐름도 나올 수 있을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볼직하고요. DI가 시간에 좀 상한가를 갔는데요. 이 시간의 상한가 라인 자체가 얼마야? 22,800원.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윗꼬리에다가 정확히 대놓고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거래가 엄청 터지면서 돌파를 나온다면 좀 좋아 보일 수도 있어 보이네요. 여기서 돌파가 나온다면 최근에 뭐 몇몇 종목군들이 있죠. YC라든지 뭐 윗구간에서 뭐 이런 자리를 뚫고 막 가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DI도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한번 봐볼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신고가가 아닌 종목군들은 지속적으로 밀려버리는 현상이 너무 많아가지고 약간 눌림 매매에서 좀 주의가 좀 필요한데요. 오늘 저는 사실 매매는 딱 한 종목 현물로는 하고 다른 한 종목은 좀 어제 들어왔던 거 밀렸을 때 일부 추가 매수를 좀 하고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도 사실 이거 시가 이하로 좀 들어갔다가 시가가 이제 거의 안 떴으니까 시가 마이너스권에서 지금 이제 이게 마킹이 안 되는데 마이너스권에서 이렇게 들어갔다가 250원부터 들어왔으니까 여기 들어가졌네요. 들어가서 뭐 이런 구간들 좀 보면서 이제 지켜봤는데 이게 이제 또 무너지는 흐름을 좀 보여가지고 반도체가 안 좋았죠. 오늘 완전히 이쪽 그 영일만 하고 제약바이오만 강했으니까 이런 구간에서 일단 좀 날렸습니다. 60일 이평선 지지받고 대반등하는 흐름이 나오는지 정도만 좀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뭐 다른 거 이제 다 볼 거 있나요? 그냥 뭐 하나하나 동양철관 아침부터 점으로 좀 올라가는 흐름이었습니다. 시가에 83억인데요. 뭐 점으로 올라갈 때 뭐 이거를 걸어 놓고 바로 샀으면 사지는 사람도 있었겠죠. 아무튼 점으로 올라갔고 가장 빨랐고 뭐 시추를 하게 된다면 관이 먼저 들어가니까 이런 저항 구간에서 떴는데 아마 내일 캡이 뜨고 나서 뭐 이런 구간에서 지지받고 한 차례 올라가고 아래꼬리 잡고 뭐 그런 현상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아주 심플하게 신성 델타테크 그냥 차트 보면 되겠죠. 신성 델타테크 뭐 이렇게 점으로 갔다가 뭐 시가에 좀 밀렸다가 뭐 장중에 올라왔다가 그 다음날 개파라가고 빠졌는데도 막 올라오고 이런 현상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데 뭐 그런 비슷한 부르다 과거 현대 로템도 남북 경영을 할 때 이 무거운 거를 상한가를 보내죠. 뭐 이렇게 오르고 저는 가스공사가 이런 스타일로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오늘 또 바로 죽어버려 가지고 조금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동양철관, 화성밸브, 그 다음에 한국석유 이렇게 해서 거래대금을 터트리면서 어찌됐든 오늘 제일 좋은 흐름이었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테마는 3개 종목 압축해서 보면 될 것 같고 후발로 올라가는 것보다는 그냥 선발 가장 먼저 강했던 종목 대장주를 그냥 테마로 단기 트레이딩을 본다면 이런 식으로 봐야 되지 않겠냐 정도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국석유가스공사 굉장했어요. 오늘도 뭐 이렇게 아침 빠르게 굉장히 빠르게 거래대금이 이 구간에서 굉장히 좀 많이 들어왔죠. 딱 보더라도 뭐 시가 3분봉 흐름에서 시가 3분봉 흐름에서 일단은 900억이 들어왔다라는 것 자체가 어제 이제 거래대금을 뛰어넘는 거래가 일단은 출현을 하고 900억 들어오고 나서 이 구간에서 엄청난 시세를 내고 나고 위에 반등하다가 5장에 투매가 좀 나왔는데요. 이미 이 구간에서 더 올라갔으면은 단기과열 지정 예고라 올라갈 수는 없는 상황이었을 것 같고 보통 이런 게 주봉상이 강한 매물대가 있는 자리는 무조건 조심해야 됩니다. 45,000원 구간인데요. 무조건 조심해야 되고 주봉상 그래도 이제 월봉 기준에서 봤을 때 이런 구간이 의미 있는 지지 역할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35,900원이나 35,000원이나 분봉 기준에서도 이 자리에서
돈이 들어왔던 자리이기 때문에 내일 시간에 밀려가지고 좀 많이 밀린다 하면 단기 트레이딩 정도로는 한번 대응을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정도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렇게 하고 아일랜드 갭에서 개파락하면은 쭉 한번 밀렸다가 아래 꼬리 잡고 올라가는 뭐 그런 성격으로도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일부 판단을 하고 좀 봐볼 것 같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굉장히 좀 많이 밀렸습니다. 거래대금을 많이 실려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갭으로 돌파한 자리를 또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단기적인 하방 압력은 굉장히 큰데요. 어디에서 스타트했는지 정도만 이렇게 선을 끄집어 놓고 좀 봐보면 괜찮을 것 같다. 이외에도 뭐 우리 기술이라든지 뭐 BHI라든지 종목군들이 다 밀렸는데요. 6월달에 원전 이슈는 여전히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종목군들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뭐 가장 하이라이트는 알테오젠이죠. 뭐 프로그램 1,100억 들어오면서 1차적으로 이러한 앞에 이 알테오젠 이 사모님이 블록딜로 깨먹은 자리를 블록딜로 깨먹은 구간을 여기죠. 여기 매물이니까 이 몸통을 돌파하냐 마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했을 것 같은데 이 윗구간 21만 원을 돌파하면서 강하게 수급이 여기에서부터 동반이 됐죠. 여기가 강력한 매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21만 원을 동반하고 나서부터 계속 수급이 끊임없이 좀 들어왔던 것 같아요. 끊임없이 들어오면서 뭐 결국은 18%까지 좀 올라왔는데요. 만약에 내일 좀 약하게 하다가 뭐 이런 21만 원이라든지 이런 구간이 내려온다면 단기 트레이딩 영역에서 좀 봐봐도 될 정도로 강한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ST팝이라든지 종목군들, 그러니까 오스코텍도 참 좋았는데 돌파죠. 오스코텍과 비슷한 구간에 있을만 한 게 ST팜 정도 돼 보인다 생각을 하고 이거는 내일 정도 많이 밀리면 봐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HD 현대 마린 솔루션 얘가 혹여나 이제 약간 고민되는 게 이번 시추 관련해서 관련이 있어가지고 움직이는 종목이라면 안 볼 것 같고 패시브 성격 차원에서 연기금의 매수세로 올라갔다면 한번 관심을 갖고 좀 봐볼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좀 봐볼 것 같고요. 딱 그 포인트만 좀 보고 볼 것 같네요. 그래서 내일은 여전히 이 영일만 관련된 종목은 체크는 해놓고 봐야 된다. 근데 내일 매수로 넘어가는 건 좀 부담될 수 있다. 그리고 삼성전자 이슈가 결코 작지 않은데 뭐 좋은 내용이 나온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약바이오 이 화장품들 이쪽은 조정시 매수 관점에서 좀 보고 싶네요. 조정시. 자,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마감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고 또 다음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